안녕하세요. 오세훈식 민영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송우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급하게 주마다 테마 정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좀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 좀 새로운 분들이 좀 톡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공공재개발을 동의서를 써 주시면서도 저희 톡에서 정보를 듣기 위해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공공재개발을 지금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 공공재개발의 사업성을 가지고 타 구역과 비교해서 올렸습니다. 공공재개발 측에서는 사업 설명회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금 하느냐라고 공격을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업 설명회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큰 대규모 사업 설명회를 했을 때는 미리 공공재개발 측에 이런 자료도 갔을 거고, 그리고 공공재개발 측은 충분히 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공재개발 측에서 만약에 지금 이 주변 시세를 몰랐다고 한다면 그거는 재개발을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재개발 측에서 이걸 알았다면 저희는 신길 1구역을 LH에다가 팔아먹는다고까지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업성이 나왔기에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신길 1구역은 6월 11일 날 사업 설명회를 했고요. 25평형 810개와 32평형 250개라는 말도 안 되는 평형을 구성해가지고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25평형 7억 1천, 32평형 9억 2,200을 발표하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래서 야, 너네 토지 보상가가 도대체 얼마인데 이렇게 조합원 분양가를 한 거야? 그리고 저희가 LH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들 비례율을 120% 적용해가지고 2,200이라는 거예요. 비례율을 120% 적용해서. 그래서 저희가 노량진 8구역이 지금 노량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재개발을 계속하고 6구역이 당시에 이제 이주를 시작을 하면서 노량진 조합사무실에 전화를 했던 거였죠. 노량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이제 9월에 노량진 8구역이 이제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좀 사업성이 달라졌습니다. 대리 마크로가 들어오기로 확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조합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본인들의 토지 보상가는 2,200이라는 겁니다. 아니, 저도 3년 전에 땅을 2,500에 샀던 걸 3년 후에 2,500에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땅값이 똑같다면은 거기서 사업성을 맞춰야 되는 건데, 대림건설은 2,200으로 평당 보상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 건물 아파트를 지어서 조합원들한테 6억 9천에 준다 하더라도 마진을 보니까 이런 조합원 분양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노량진도 이러는데 하면서 저희가 신길 1구역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공공재개발 측에서는 이거는 노량진은 옛날이다, 뭐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볼 때는 한 포스코 3구역 정도 돼야 옛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노량진도 옛날이라고 하시니 길 건너 신길 2동, 신길 2지구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장원고 뒤에 또 조합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 전화 걸 것도 없죠. 인터넷에 뭐 토지 평당 보상가가 2,200이라는 거는 공시가 돼 있고요. 예정입니다. 예. 7억 2,800, 3억 32평이요. 25평형은 5억 8,100입니다. 32평 구성도요 956개나 돼 있어요. 이렇게 조합원들한테 32평형을 주고도 GS에서 건설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마진을 보니까 이 큰 틀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자재 단가가 올라가거나 좋은 자재를 넣을수록 좀 분양가가 좀 올라가지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신길 1구역의 사업성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업성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는 2억이나 더 비싸. 일반 분양가도 2억 정도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그렇다면은 LH는 왜 이렇게 사업성을 했지? 이거 한번 역산해 볼까? 라고 역산을 해 봤더니 이런 역산 가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신문 기사는요, LH에서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면은 한 4% 정도의 수주를 가져가겠다 해서 공표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여기는 1조 매출입니다. 그러면 400억은 가져가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계산해서 우리 조합원이 550명인데 2억 이상 비싸게 했다? 1,100억이고요.
거기에 수수료 400억. 그리고 일반 분양가도 2억 이상 비싸요. 450개인데 뭐 25평, 32평 좀 다르니까 한 400개 뭉뚱그렸더니 한 80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임대 비율 10%더 주는 거. 이 임대 비율이 건축 면적으로 따지면은 1700에서 1800평이거든요. 32평으로 기준 잡으면은 5, 60개는 나오는 면적입니다. 그럼 그거에 보류지에 단지 내 상가에 3천억은 어디다 쓰려고 이걸 이렇게 해놨지? 요즘 언론에 보면 화천대유 사건이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냥 이건 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우려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그 5월 달에 민영재개발 모임이 40명으로 초라하게 카카오톡에서 시작을 했고, 이미 그 당시에도 공공재개발 측에서는 저희 카카오톡을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지도 않는 민영재개발 한다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현수막 들고 시위도 하셨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성을 가지고 저희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이거 잘못하면 LH에다가 마을 재산이 다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저희가 계속 표명을 해왔던 겁니다. 그랬더니 LH 쪽에서는 이제 그 공공재개발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도 이렇게는 개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사업을 방해하지 말고 지켜봐 주세요. 아니요. 뭐든지 선우가 있는 건데, 아니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동의서를 주고 이렇게 개발을 해라 이랬는데 이 상태로 정비구역으로 넘어가 버리면은요, 그때는 LH의 인력과 자금이 투입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방어하시려고요? 그 LH 뚫고 이거 방어 가능하시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래서 저희가 계속 공격을 해갖고, 너네 이런 식으로 정비구역에 집어 넣으면 이거는 신길 1구역을 팔아먹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사기꾼인지 지켜봐 달라고 제가 저희 톡 분들한테 간곡하게 호소를 했던 겁니다. 이런 사업성 때문에. 거기에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 공공재개발에. 그것은 바로 지분형 대출입니다. 지분형 대출이라는 거는, 지금 이 법안은 6월 달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하위 개정법으로 해서 공공재개발법이 변경이 돼가지고 들어온 법령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합원을 제외한 50% 임대주택, 지분형 주택 공급. 지분형 주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요, 간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내 집이 5억 가치입니다. 뭐 빌라든 주택이든 상관없습니다. 소형평수 가진 사람을 겨냥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5억을 가지고 있는 집이 5억 평가를 받았는데 32평이 9억입니다. 그러면 4억을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분형 대출이라는 걸 받습니다. 지분형 주택 공급, 지분형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아파트를 들어갈 때 온전히 원래 같으면 소유자 누구, 그 다음에 갑구의 소유자 누구, 그 다음에 을구의 대출 얼마, 근저당 얼마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소유자 9분의 5 나, 그리고 소유자 9분의 4 LH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소유권자가 아니게 되는 거를 지분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무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이제 LH가 어떻게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확정 아닙니다. 그 공공재개발 측에다가 이거 문제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뭐가 어때? LH 지분형 대출 해준다는데 이랬는데, 이 부분의 무서운 점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 지분형 주택을 조합원들이 예를 들어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팔 수가 없겠죠. 저 25%, 뭐 50%이 퍼센테이지는 용적률 기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길 1구역 건축 면적의 절반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분형 주택과 임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지분형 주택 공급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팔아야 됩니다. 근데 못 팔게 되는 거죠. 왜? LH랑 같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LH가 우리한테 팔어. 그러면 LH한테 팔 수밖에 없겠죠. 그럼 LH는 매입을 해서 하나씩 임대로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5%에서 시작했던 임대 비율이 30%, 35%, 45%, 50%까지 육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임대단지로 전락을 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려사항이 첫 번째였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조합원을 제외한이잖아요. 조합원을 제외한이니까 조합원들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려되는 점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요, 일반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LH랑 지분을 공유하라 그러면은 안 사 그러면 됩니다. 선택사항이에요.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입니다. 그분들한테 야 LH 지분형 대출 받을래? 싫어. 그럼 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 수를 채우질 못했습니다. 지금 저거 의무 법령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전가되겠습니다. 조합원들한테 전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합원들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조합이 LH니까. 그럼 조합에서 시공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지분형 주택 대출이 있으니까 시공사 너네 지급 보증 해가지고 대출 해주지 마. 이러면 조합원들은 LH가 조합이기 때문에 LH 결정에 따라서 무조건 돈이 없으면 지분형 주택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없어요. 그냥 필수입니다.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 받는 사람들은 안 사면 그만인데 그게 수가 충족이 안 됐다고 조합원한테 전가를 해버리면 조합원들은 필수예요. 이걸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빌라 가지신 분들 자산평가 예를 들어서 잘 받아서 4억 받았다고 치자고요. 조합 그래서 25평형 난 원에 3억을 지분형 주택 공급 대출을 받으면 뭐 젊은 분들이야 이래서 갚을 수도 있는데 못 갚는 분들, 뒤에 송영평수 가지신 분들, 아니면 골목길을 작은 데 살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 평균 2200일 뿐이지 그분들 감정하면 2200 주겠습니까? 1700, 1800 나오면 자칫 잘못하면 지분형 대출 다 받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공공재개발을 하면 안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왜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지를 좀 잘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에다가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내가 좀 이해가 안 됐다,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안 되겠냐 하시면은 올려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은 저는 좀 해서는 안 되는 재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해는 합니다. 당시에는 공공재개발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오세훈식 민영재개발도 나왔고 공공주도라는 것도 나왔고 여러 가지 재개발 방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도 민영재개발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랑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이 마을에 민영재개발을 주도하셨던 아버님 어머님들과 제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민영재개발을 전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고려하셔서 이쪽으로 좀 합류를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